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 항복을 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죠. 1945년 8월 15일을. 그 직후에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고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 군정이 실시가 되었는데, 이 미 군정은 사람들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인이 누구냐, 그리고 당시 그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떤 지위로 규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정해야 됐던 것이죠. 이때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병합으로 인해 일본의 주권하에 귀속된 사람 이외의 일본인 전원, 그러니까는 1910년에 일본의 주권에 편입된 그러한 사람 외에 원래부터 일본인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조선 호적에 입적된 일본인 쳐도 당연히 이 한반도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의해서만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조선 호적과 내지 호적을 구별했다고 했는데, 설사 조선 호적의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선 조선 호적에 편입된 사람도 그가 원래부터 일본인이었다면은 송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일본 호적에 입적된 한국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제 송환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송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 있을 수도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혈통상 일본인과 혈통상 한국인을 구별해서 혈통상 일본인을 강제 송환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 군정기에 적산을 처리를 했어요. 적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enemy property, 그러니까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이 적성국이었단 말이죠. 그 적성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적산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적산으로 처리될 재산을 누구의 재산을 그 적산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 군정이 도입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본법 하에서 자유권, civil rights, 그리고 정치적 권리, 참정권, political rights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국인으로 구별한다. 앞에서 시민권과 국적을 개념적으로 구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적은 어떤 국가의 주권에 복속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국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일본 법 하에서 일본의 주권에 복속되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조선인처럼 이런 그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내지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1925년까지는 일본에서도 이 참정권이 불평등하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유권과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내지인하고 그렇지 않은 식민지인이 구별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도입해서 누구의 재산이 적산인가를 처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실무상으로는 결국은 호적에 따라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가 그 정인섭 교수께서 연구를 하셔서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라는 논문을 써서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헌법을 이 국회가 승인을 해서 헌법을 발효시켜야 하는 그러한 국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해야 했죠. 그때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제1조에서는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를 선거권자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조선의 호적을 가진 자, 그 조선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유권자로 한다. 또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선인 양친 사이에서 출생한 자, 부모가 모두 조선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부모가 모두 조선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아버지는 조선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권자를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 요약하면은 혈통과 호적의 두 기준을 조합해서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세 측에서 유권자를 정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고 또 조선인 중에서 그 첫 국회에서 투표할 그 유권자를 규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조치들을 이미 다 취한 후에야 비로소 국적에 관한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해서 미 군정을 도와서 그 입법을 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그러한 그 입법부가 있었는데 그 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50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948년 5월 11일에 국제에 관한 임시 조례를 발효시켰습니다. 국제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 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서 출생한 자. 그리고 뭐 부친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또 자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뭐 생략을 하고 밑줄을 그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럼 조선인이 누구냐? 조선인을 부친으로 가진 사람이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럼 조선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여전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때는 단기 4278년 즉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조선인이 누구인지는 정의하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그 헌법 제100조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행 법령, 그 당시까지 뭐 일본 통치하에서 만들어진 법령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그 통용되고 있었던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러한 규정이 아닌 한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만든 법령으로서 당시 헌법이 발효할 때 존재하고 있었던 법령으로서 이 헌법에 저촉되는 법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결국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는 법령으로 존재를 했고 또 1948년 12월에 국적법이 또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서 한국인의 국적을 정하는 그 근거로서 사용이 됐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